그 시장에서 1등이 되는 사람들이 벌던 돈이 이전에는 10이었으면 지금은 100, 1000이 된 상황이 된 거예요. 반갑습니다. 연금처럼 월세 받게 해주는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것들인데요. 거의 건물 시장을 계속 보다 보니까 강남에 있는 꼬마 빌딩, 빌딩 시장을 계속 보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요즘 보면서 제가 언제 생각이 나냐면 과거에 분당이 처음 생겼을 때, 그때 당시가 생각이 나요. 너무 옛날이죠. 일기 신도시가 생겼을 때.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왕왕 일어났냐면요. 그때 당시 강남에서 이런 붐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강남에 집을 팔아서 분당에 더 큰 집으로 가도 돈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차도 사고 사업도 하고 여유자금도 갖고 이런 정도. 그래서 강남에서 분당으로 내려가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 분당 엄청 깨끗했고 신도시 아파트 신축 아파트였고 상가나 사무실도 잘 구획돼 있고 이랬잖아요. 물론 지금도 분당은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분당에서 다시 강남으로 올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산 차이가 더 났거든요. 이쪽으로 가서 뭔가 사업을 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더 큰 집에 살기도 하고 자산을 보유했지만 강남에 있는 집값이나 그쪽 집값이랑 갭이 오히려 더 커지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강남으로 다시 올 수 없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다시 오고 싶어도. 근데 지금 요즘에 건물 시장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뭐냐면 그 건물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분들은 앞으로는 건물 시장에 진입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이 최근에 상승을 했잖아요. 강남 집값, 아파트값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올랐는데 뉴스 기사나 이런 것들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면서 좀 기분이 참 그래요. 왜냐하면 단기간에 너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고, 뭔가 갖고 있는 분들은 그만큼 자산 상승을 했지만 그 자산 상승으로 인해서 당장 매각하기 전에는 득보는 거는 크게는 없고, 특히나 집 같은 경우는 지금 매각했을 때는 비과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분들을 빼고는 세금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매각하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자산 규모는 늘어난 상황.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은 상황이지만 이분들이라고 해서 크게 엄청나게 지금 뭔가 현금 유동성이 많이 생기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매각 전에는. 매각하면 또 세금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의 상황에서는 이걸 매각하기도 힘들고,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가격이 너무 올라서 뭔가 새로 매입하기도 힘든 상황이 됐죠. 앞으로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하냐, 내지는 떨어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어쨌건 지금 섣불리 건들기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근데 건물 시장을 또 하나 얘기를 해드리면, 건물 시장은 또 이거랑 규모가 또 다르잖아요. 강남의 아파트가 10이라고 치면 건물은 20, 30, 40, 50 몇백까지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 건물 시장에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은 자산 가치가 더 상승됐을 때, 최근에 엄청 많이 상승돼서 어쨌건 앞으로 더 상승이 된다고 치면, 그렇지 못한 분들과의 갭이, 자산 규모의 갭이 훨씬 더 커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걸 바라보는 모습이 지금 무주택이면서 아파트를 바라보는 모습과 비슷할 것 같아요. 제 예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시장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것 같아요. 이전보다 더 접근하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 춘추전국 시대 같은 시점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느끼는 건데, 예전에는 1년에 10명 정도의 신규 수요자가 들어왔다면 건물 시장에, 지금은 1년에 30명, 40명의 수요자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무리 불경기고 어렵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요새 코로나와 상관없이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이전보다 늘어났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 예전에는 10명의 사람이 10억을 번다고 쳤을 때 1등이 한 3, 4억 벌고 나머지가 몇억 벌고 몇천씩 벌고 어쩌고저쩌고 했다면, 지금은 시장이 훨씬 더 확장됐어요. 그 확장됐다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식당을 하면 반경 몇 킬로 안에서만 손님이 왔다고 치면, 지금 배달로 인해서 그 반경 킬로수가 훨씬 더 넓어졌어요. 어떤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됐고, 어떤 사업은 세계를 상대하는 사업도 생겼단 말이에요. 이전보다 더 시장을 폭넓게 쓸 수 있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온라인이나 모바일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10명이 이런 정도의 비율로 돈을 벌었다면, 이제는 10명이 있다면 한 명이 8, 9억을 버는 거예요. 1등이. 그리고 나머지가 조금씩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었지만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된 거고, 전체 시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건물을 보면 4억으로 살려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현금 유동성도 많고 현금 보유 자금도 많고 시중에 현금이 많이 풀렸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그럼 풀린 현금이 어디 갔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 자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금을 그냥 누가 줘서 받은 게 아니라 사업을 해서 그만한 자금을 벌게 된 거죠. 저는 그런 말이 참 무책임하다고 생각되는데 현금 유동성이 높아졌어. 뭐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렸어. 나한테는 왜 안 풀렸어요? 쉽게 말하면 왜 나는 안 줘? 그냥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뭐 지원금 주고 이런 걸로 뭐 부동산을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사업을 해서 그 시장에서 1등이 되는 사람들이 벌던 돈이 이전에는 10이었으면 지금은 100, 1000이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신규로 새로운 사업의 분야도 생겼고 거기서 1등하는 사람들이 또 건물 시장에 자꾸 투입이 되는 거예요. 단기간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건물 가격이 뭐 엄청나게 많이 높아졌죠.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아요. 제가 몇 달 전만 해도 이게 지속될까 싶었는데 요즘의 느낌은 지속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강남의 건물 시장이 재편된다는 느낌을 요새 조금씩 봤는데 강남 건물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건물을 사가지고 내가 월세를 받으면서 뭐 향후에 시세 차익 이런 시장에서 사옥의 시장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국에서 내지는 세계에서 뭐 한국에 진출하는 또 세계적인 회사들도 있으니까 그런 회사들, 우리나라에서 잘 된 회사들이 사옥을 가지려고 투자를 하는 내지는 사옥을 직접 쓰려고 하는 분들의 시장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이 흐름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은 느낌이 조금씩 들어요. 네. 건물이 이전보다 더 그들만의 시장으로 자리를 잡을 것 같은 느낌을 요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저도 강남에 있는 빌딩들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인 내용의 컨텐츠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고 팩폭 같은 그런 내용들 구성 지금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제가 출간하는 책이랑 좀 맞물려서 진행을 해볼 생각이에요. 9월 한 10일 전후로 책이 출간될 거예요. 난 아파트 대신 강남 꼬마 빌딩을 산다. 이 책 출간이 이제 9월 10일 전후로 될 건데 그 책 출간 즈음으로 해서 또 지금 기획하고 있는 영상들을 좀 진행을 해서 좀 많이 실질적인 내용들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듣기 불편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정말 이런 거 필요했다 하는 그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영상들을 준비해서 올리도록 할 거예요.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한다면 정말 있는 사람들의 시장 그리고 물론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가격이 올라가면서 현금을 계속 갖고 있는 분들은 건물 시장에 진입을 못하면 여기 상대적인 자산 차이가 이전보다 더 크게 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좀 더 그게 급격화될 것 같다는 느낌을 요새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생각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